안녕하세요. 디지털 비주얼라이저 라미 작가 김라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와일드 이펙트입니다. 와일드북의 유광선 대표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128페이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해답을 찾기 위해 머나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는다. 해답을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멘토를 찾고 롤 모델을 쫓는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찾은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간절함의 대상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분주히 뛰어다닌다. 심리학자인 제임스 힐머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야. 이게 바로 내가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내 모습이야. 자신의 모습을 찾은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 뛰어든다. 그러나 정말로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가끔 자신의 진로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코칭받으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고민을 안고 찾아온 사람과 1대1로 코칭을 하는데 그들과의 대화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왜 목이 마른지, 우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오는 것이구나. 나도 그랬고 나를 찾아온 사람들도 그러하듯이 정말로 목이 마른 사람이 반드시 우물을 판다. 집에만 있으면 아무도 몰라준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만 눈을 돌려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다. 자신이 성공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등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학교뿐만 아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딱 맞는 해법을 제시해주지 않는다. 그나마 여러 가지 일을 해보거나 한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선택지를 건네주기도 한다. 내가 대학에서 특강을 요청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강을 나갈 때마다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지금 일이 없어요. 이상하다.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일 없는 게 고민거리가 된 이 세상이 요지경이긴 하다. 하지만 어쩌랴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시절이니 말이다. 할 일이 없다는 하소연을 들으면 늘 이렇게 대답한다. 학생들이 경력이 없으니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죠. 혹시 방법을 제안해드려도 될까요? 아주 쉬워요. 가르쳐주는 대로 하고서 이력서를 가지고 나한테 한번 와요. 아주 쉽다는 말에 졸린 눈이 금세 휘둥그레지며 그 방법이 뭐냐고 물으며 귀를 쫑긋 세운다. 요즘 편의점이나 할인마트, 패스트푸드점, 옷가게 등 곳곳에서 파트타임 직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심심찮게 보죠? 이런 아르바이트를 100개만 하면 돼요. 그럼 거기서 가르쳐줄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배울 수 있죠. 학생들은 다시 수군거린다. 그런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100개나 하냐고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으려면 해봐야 한다. 단순히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노하우를 배우는 게 우선이다.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커피 내리는 과정 전반을 다 배울 수 있다. 옷가게에서는 물건을 떼와서 파는 방법,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도소매 유통에 대해 알 수 있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오로지 돈을 버는 것만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르바이트를 한 금전적 대가와 더불어 경험과 노하우도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고 간절함도 생긴다. 많은 학생들이 토익을 비롯한 자격증 스펙만 쌓다가 정작 일자리를 구하면 백지가 되고 만다. 주어진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일을 앞에 두고 허둥지둥할 뿐이다. 많은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힌 적이 없으니 상상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상상력을 쌓을 수 있다. 설사 불리한 환경이라 해도 다양한 경험을 쌓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나는 대학에 다닐 때 배가 고파서 구내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식권을 받았다. 영화가 보고 싶으면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연극도 포스터를 붙여주고 표를 받았다. 그러면서 식당 일이나 문화 관련 비즈니스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다. 학생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대표님이 그런 것도 하셨어요? 라며 놀란다. 내가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처럼 생각했나 보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급여로 얼마나 받았는지를 궁금해한다. 당시 나는 배가 고픈 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었기에 만족했다. 봉투에 담긴 지폐 몇 장보다 더 큰 가치를 얻었으니까. 열정을 강요당하며 말도 안 되는 급여에 만족하라는 게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이는 급여에 집착한다. 반면에 자신이 몸담은 업종의 생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는 사람이 있다. 이들 중에 누가 성공할까? 힘들게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일한 시간과 받을 수 있는 돈만 계산하면 얻는 게 없다. 그런 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써버릴 테니까 말이다. 아르바이트를 할 땐 급여만 챙기지 말고 더 가치 있는 경험의 보너스도 챙겨야 한다. 이 보너스는 봉투에 담긴 현금이나 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아니다. 사장이 챙겨주지도 않는다. 일하면서 본인이 알아서 얻어내야 한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과 그들을 통해 이해한 업종의 생리는 켜켜이 쌓여 나만의 자산이 된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쫓아야 할 가치는 돈만이라고 할 수 없다. 경험의 보너스가 더 가치 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합니다. 간절한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100개만 해보라고 유광선 대표님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과연 아르바이트를 100개를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그 업종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본인이 알아서 경험을 해내야 하는 것이죠.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